자, 이번엔 조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새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낀 엄마도 요즘 저를 동생과 구별짓습니다. 저는 아빠가 좋은데 당시 엄마를 위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재혼이라든가 새 아빠는 상상도 못했지요. 딸이 좀 마음이 착한 딸이 같네요.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심지어 일주일만 있으면 엄마는 출산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딸은 엄마를 배려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싫습니다. 엄마는 만삭 직전까지 저를 속였고 심지어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 말라며 제게 손을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엔 제 편이다가 이제는 엄마 편이 됐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도 저를 빼고 가고요. 요 정도만 읽어봐도 벌써 감이 잡히는데요. 이건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글을 올리신 분하고 여동생을 갈라놓기도 한 거고요. 요거는 좀 심각한 상태 같습니다. 요만큼만 읽어봐도 벌써 심각한 거예요. 외식을 하러 나가면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이유도 모른 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돌아와선 물론 일절 말 없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은 다정히 이름을 부르지만 제가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혼자 왕따예요. 생각보다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지금 엄마가 딸을 왕따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엄마는 새 아빠를 맞아서 임신까지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네요. 물론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새 아빠와 엄마에게선 오로지 제 교육비 등의 돈만 뜯어먹고 독립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티가 났는지 언제는 질질 짜면서 네가 나를 돈 주는 식모로 여기는 것 같아. 뭐만 하면 돈 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 볼 땐 꼴값이라 생각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설명드리자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중에 나르시스트들은요, 두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냐면은 하나는 자기를 빛내주는 아이, 하나는 자기한테 짐으로 작용하는 아이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빛내주는 아이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예뻐하지만 자기를 빛내주지 못하는 좀 떨어지는 아이는 아주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밟아버려요. 그리고 둘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통제를 하거든요. 이것도 가스라이팅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사이코패스는 보통 12가지 종류로 구별하는데요. 그 중에서 최악이 뭐냐면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이에요. 네,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를 나르시스트라 하거든요. 조금 요 엄마가 거의 그럴 거라고 거의 90% 이상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학대하고 구별해서 학대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저는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몰랐지만 엄마는 무지하게 고지식합니다. 완전 여자차별 심하고요. 집안일 새 아빠가 배 긁을 때 시험 공부하는 저 시킵니다. 이거 뭔 얘기냐? 엄마가 여자이면서도 남녀 차별을 하고 여자인 자녀를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해바라는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럽다더군요. 안 하니까 엄마가 서럽다고 운다는 얘기죠. 엄마 말 맞다. 아마 힘세고 대단하신 남자는 시킬 것이지.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엄마 얘기 듣기 싫어하고요. 친아빠도 알코올 중독이네요. 아이고 이런. 이모, 외할머니 다 엄마 편이라 얘기 나눈 거 다 흘러 들어가려고 가고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팔은 안 누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학생 편 안 들어줘요. 동생, 걔는 친구가 더 좋다며 저와 얘기는 나누는 거 꺼려합니다. 왜 나누는 걸 꺼려하냐면요. 동생이 이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친해지고 한 편을 먹을 것 같으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 들어가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둘이 힘을 합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두 자녀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니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 쓴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같이 해코지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친구에게 이런 얘기 하기엔 두렵습니다. 동정할까 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삭인 엄마 배를 보면 갈기갈기 안 읽겠습니다. 태평한 새 아빠 면상 보면 때리고 싶어요. 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게 되면은 인격체가 파탄나요. 영혼이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대입도 시작해야 하고 할 것이 정말 많은데 엄마는 저에게 신경 안 썼겠죠? 애 낳고서. 또 육아는 동생 목일 겁니다. 저는 그 핏덩이 싫어할 거니까요. 웃겨요. 동생은 또 자기 힘들 때만 와서 주절주절 누구든 좋으니 제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 많이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알코올 중독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항상 일관되게 조언을 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엄마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 동영상 뒤져보다 보면은 이거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글을 가지고 제가 그걸 올린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동일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리냐면은 첫 번째, 자녀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른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치에 어떤 책임감을 너무 과도하게 갖지 마세요. 이건 학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늘이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늘한테 한번 욕을 하시든 아니면 하늘한테 기도를 하시든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절대 죄책감과 어떤 책임감 갖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빨리 정서적인 거리를 두셔야 돼요. 지금 따님이 엄마랑 대화를 좀 안 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대한 빨리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됩니다. 빨리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독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고3이 어떻게 독립해요? 지금 당장 독립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안하지만 1년은 지금처럼 정서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무조건 공부에 완전히 맹신하세요. 고3 티를 팍팍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엄마가 나한테 가스라이팅 못하게 하시고 따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부에만 집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탈출을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거든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대학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숙사가 있고 장학금이 잘 되어 있고 취직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선 학생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경제적인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십시오. 그 다음 그게 가능했을 때 세 번째, 그때는 정서적인 독립을 위해서 멘토를 찾아야 돼요. 20대 초반에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해가지고 이성 친구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늪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절대로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성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냄새 맡고 본인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 이성한테 절대 정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백종원 같은 분들. 쓴소리도 막 하고 정도 많이 주고 또 하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확딱 부러지게 말하시는 그런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멘토를 찾아서 오랜 세월 내 부모처럼 모시고 존경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혼날 건 혼나고 또 선물도 드릴 건 드리면서 정말 오랜 세월 교류해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내 정서적인 뿌리 또는 내 지식까지 또는 경험, 어른들의 경험까지 다 받아들여서 나의 정서적인 뿌리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의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어디에 잘못 빠져들어가는 걸 다 컷할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성을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멘토를 만나서 정서적인 뿌리가 단단해진 다음에 그럼 뭐 하냐고요? 그때는 뭐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부모하고 연락을 하셔야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을 다 끊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러려면 전화번호 다 바꾸셔야 되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알리면 안 됩니다. 가까운 친인척에게조차 그거 알리시면 안 돼요. 왜냐? 엄마가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처를 안 해서 찾아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성공한다면 뭐 하냐고요? 님과 같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지금 아마 학생이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 어디서 찾냐고.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